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은 일정 시간 동안의 정리매매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른바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영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간단하게 현재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리매매 종목, 정리매매는 최종 상장 폐지에 앞서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얻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에 대해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로 반전이 일어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간만후의 경우에는 정리매매 둘째 날에 장중한 때 181%까지 올랐다가 94%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데 정리매매는 가격 제한 폭이 없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락을, 그러니까 200% 가까이까지 급등락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단기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정리매매 첫날 급락한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을 때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사 기업의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정리매매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리매매의 이른바 꾼들이 모여들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매매 기회가 꾼들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당연히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상장 폐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손실률을 보면 90%대에 달합니다. 예. 정리매매 직전 종가와 정리매매 최종일 종가를 비교했을 때 3년간 평균 하락률이 90.21%를 기록한 건데요. 네. 정리매매 첫날 종가와 비교해도 최종일에는 주가가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급등세에 홀려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매매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근데 혹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다시는 회생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기업 중 10곳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즉시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데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회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일단 한국거래소도 상장 폐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 폐지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 폐지를 해야 하는 형식적인 사유이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 심사 사유입니다. 11개 기업은 모두 상장사로서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한 형식적인 상장 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절차를 멈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안 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 재상장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한 번 상장 폐지된 종목이 재상장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 일부 사업을 분할한 뒤에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상장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이기 때문에 구주주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장 당시 청산 가치와 상장 폐지 후 청산 가치는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PBR 1배만 보고서는 투자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